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진출이 가려지는 토요 경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명 특성급 13경주는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광명 특성급 12경주 류재민이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김현경하고 김태범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류재민 역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머리 쳤었죠. 류재민과 김연경의 동반 입상으로 27.5배라는 좀 쌍승 배당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태범까지 3복승 깔끔하게 꽂히다 보니까 3복승은 17.2배가 발생이 됐었죠. 류재민, 김연경, 김태범까지 3쌍으로 148배라는 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13경주 류재민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12, 14, 15, 16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훈련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박병화, 전원규, 임채빈, 김우영,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화, 전원규, 임채빈, 김우영,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박병화, 최종권, 황무현, 윤민호, 김주석, 조봉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일은 고전했지만 박병화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는 다 전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 이재림, 최병일, 최석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한의 선행을 최병일이 저치기 시도해 나가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었고, 최석윤이 3, 4코너 저치기로 앞선 선수들 모두 다 제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성현, 김민배, 김현경, 조지현, 황인혁, 권혁진, 김원정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성현이 최선 질주 끝까지 뒤로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현경이라든지 황인혁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조지현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만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전원규, 신은섭, 김주호, 조영환, 정윤재, 신동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동설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원규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은섭과 후미를 마크에 나갔었던 선수들은 마크로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채빈, 김원진, 김우영, 박진철, 류재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채빈이 워낙 시속이 좋다 보니까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우영은 비록 대열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 컨디션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경, 김시우, 유태보, 김태범, 엄정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연경이 가감하게 힘을 썼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김시우가 반바퀴 조치로 대열을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태범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박병화, 전원규, 임채빈, 김우영,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정훈련 상태를 보신다면 저희 경륜왕책 구입하신다면 지정훈련 상태 내용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주 분석에 참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황인혁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김원정이냐 김태범이냐 김원진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후착 선정이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황인혁이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은 힘을 쓸 수 있는 김태범을 좀 몰고 가거나 김원진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민배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조용한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이 김민배를 지켜주기보다는 최종군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용한과 최종군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조용한의 취입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류재민이 전일 저측에 나서면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류재민이 또 힘을 쓰게 된다면 류재민 또다시 머리 칠 가능성도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이죠. 조지현이냐 유태복이냐 정재환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환 챙겨 나가기보다는 조지현의 선행 1회든지 유태복을 뒤다 붙이면서 활용해 나가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현의 선행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전원규가 강자죠. 김영균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윤민우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윤민우가 빼앗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많은 예상자들이 조영환이 머리라고 전일 조영환이 머리로 공략해 나갔었는데, 전 윤민우가 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일도 윤민우가 빼앗는다면 전원규 뒷자리 정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가능성 높다.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윤민우가 승부 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 전일 전원규 마크에 만족하면서 3차권에 만족했었던 신은섭, 금일만큼은 박병호 활약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정일까지는 좀 불러드릴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황인혁이 강축이죠. 금일만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타종부터 황인혁이 힘을 썼어요. 한데 전반적인 시속은 썩 빠르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막판 직선에서 아무래도 유태복에게도 좀 잡힐 뻔했었던 황인혁, 왠지 좀 불안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윤재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정윤재 동반 입상보다는 과거 유성팀 선배 김원정,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태범, 마크력만 막 놓고 본다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원진이 황인혁의 후미를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재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태범을 좀 뒤다 붙일 가능성, 김태범을 활용해 나가면서 황인혁이 좀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범이 또 토요경주하고 또 일요경주 때는 상당히 강해요. 정윤재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넘어서고 황인혁이 몰고 와서 출패 나가는, 전일 황인혁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 또다시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 쉬어야지 아무래도 특성급 결승전에서 뭔가라도 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 김태범이 정윤재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김주호라든지 김민호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전일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 입장에서는 김원정하고 김원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김원진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만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 4하고 2, 6경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고, 2번, 6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황인혁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 4번, 6번의 호미권 마크 다툼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전일 황인혁의 몸 상태 봐서는 다소 좀 몸 상태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정윤재를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태범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태범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변을 기대하기는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변 한번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정윤재의 뒷자리를 황인혁이 막혀나가고 1번이나 6번이 황인혁이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이 위에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선수들입니다. 김주원이라든지 김민호가 쫓아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이라든지 4번하고 7번은 이변, 과감하게 한번 이변 가능성 소액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 금일은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착 찾기인데 2번과 4번 쪽에 2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종근하고 조용한의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김민배가 조용한 앞선에서 최종근 앞선에서 어느 쪽에서 힘을 쓸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근의 연대라고 한다면 양희찬이 있고 김태환이 있고 최석윤이 있습니다. 4명이 아무래도 비파업 쪽이고, 조용한을 중심으로 김민배하고 류재민은 비파업 선수를 아는 점에서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돼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 입장에서는 최정근 앞선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조용한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가고 2번이 따라 나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정근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2착 진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직선에서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조용한 철저하게 2번 견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의 전략적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도 그렇고 최종근도 그렇고 일단 조용한은 2착 진입했을 때는 다소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근은 점수가 원체 높기 때문에 2착만 해도 2등 득점 너프 2명 선수 안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착 승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 시속감이 좋다면 굳이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껄끄러운 최종근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패성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1번 류재민입니다. 전일 류재민의 선전 김연경하고 김태범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류재민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 27.5배까지 좋은 배당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3복승은 17.2배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류재민이 때리죠. 김민배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근이 날라오고 조용한이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재민이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류재민 또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 2하고 1호 경주권 강급 직전까지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전일 한 방으로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았기 때문에 갈 때는 류재민이 또 갑니다. 1, 2하고 1호를 1, 2하고 1, 5를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앞선에서 긁어주게 된다면 류재민이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2번 쪽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전일도 팀 버리고 동서울팀과 호흡 맞춰 나갔었던 임채빈, 수성하고 동서울 기량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임채빈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동서울팀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임채빈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덕발에 나갈 수 있는 조지현이 있고, 전일 마크하면서 자신감 얻은 지난해차 부진 만에 나갔었던 유태복이 있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정재현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3번 조지현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시속감만 잘 나온다면 어차피 임채빈의 뒷자리를 유태복하고 정재현이 마크 다툼 몸싸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지현이 타점 잡고 힘을 썼을 때 시속감만 좋다면 임채빈 지켜주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팀 스프린터 출신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한번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에 7번 3번 쪽에 우선 하실 때 임채빈이 굳이 정지한 챙겨 나가기보다는 전일 마크되니까 잘 갔어요. 직전의 차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태복이긴 합니다만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임채빈과 유태복의 전략적인 협공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4번 정도는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조지현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3번 동반 입상을
7번과 4번 차선책으로 고만고만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굳이 파업 선수인 정재환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 둘 차권 안에서 전 조주현의 선정 가능성을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뭐 전원규가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전원규가 임채빈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전원규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의 연대가 이재림이 있고 조봉철이 있습니다. 반면 전원규 연대는 김연경이 있고 김우영이 있고 신동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김연경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데 윤민우가 직선에서 추입발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윤민우 머리로 권해드렸었죠. 조용한 머리가 아니라 윤민우 머리다 말씀드렸었는데 윤민우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원규가 김연경을 달고 쏜다 하더라도 전 윤민우가 충분히 몸싸움에서 밀어내거나 직선에서 김현경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창원 A팀에서 훈련했었던 두 선수죠. 윤민우가 코로나 이후 공백기가 길었고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점수가 많이 올랐죠. 바닥부터 다졌었던 윤민우 우수까지 떨어졌다가 특선에서 99점대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원규 김연경을 챙겨준다 하더라도 전 윤민우가 후미권 충분히 확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민우의 점수대가 상당히 어중간한데 경주 결과에 따라서 2차권 진입했을 때 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악착같이 2차권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원규가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썼다가 윤민우에게도 잡힐 수도 있어요. 이 점 때문에 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4번 쪽에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6번이 7번을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연경은 2착하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승 가지 못합니다. 윤민우를 결승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원기 입장에서는 김연경을 달고 윤민우를 견제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에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4번에서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4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 7번을 차선으로 전원계 선정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은섭이 전혀 3차권에 진입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강축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병화 선행 활약에 나가고 엄정희를 뒤다 붙일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의 연대가 황미연 있고 최병일이 있습니다. 전일은 박병화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껏 해봐야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면서 착승권 조금 땡기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박병화가 타이밍 잡기 수월하죠. 왜냐하면 신은섭이 원체 짧기 때문에 박병화는 신은섭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신은섭은 박병화 활에 나가기 위해서 자리 양보합니다. 신은섭의 뒷자리는 엄정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병화를 활에 나가되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화가 2차권 진입하는 것보다는 엄정일을 결승 진출시키기 위해서 지켜줄 가능성, 직선에서 당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엄정일도 요즘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두 선수가 87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연도는 같아요. 한데 신은섭이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엄정일의 1년 선배가 됐는데 동설하고 김포팀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병화를 굳이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일도 2차권 진입하면 동반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가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내게 된다면 신은섭도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3번과 1번 쪽 우선 하시되 3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일 박병호가 죽었기 때문에 신은섭과 엄정일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호가 전일 자리 잡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파업석 선수들과 자리 선정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병일과 황미연 순으로 자리 잡고 최병일이 끌어내주고 박병호가 타임 잡고 황미연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신은섭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7번과 6번 정도는 7번하고 6번 정도는 범종일의 직선 취입발이죠. 7번하고 1번 정도는 좀 신은섭이 취입형이고 박병하의 선행을 황미연이 제대로만 막혀 나간다면 이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76하고 7일은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일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과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 배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이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